자, 이 열지 말고 바로 볼게. 오늘 답이 남아야 돼서. 자, 전화의 종류에는 몇 종류가 있죠? 몇 종류? 두 종류. 플러스 전화하고 마이너스 전화 있는데 앞에 봐라 다. 네. 평균. 이 전화 주변에는 뭐가 형성돼 있어? 전기장. 전화 주변에는 전기장이 있는데 안 보이니까 선으로 나타내는 선을 전기력선이라고 하는데 전기력선은 어떻게 그리니? 이 전화 주변에 뭘 갖다 놓어? 플러스 전화를 갖다 놓고 그려. 자, 그래서 플러스는 발산하는 형태니까 나와서 마이너스를 수렴하는 이러한 모양의 전기력선이 나온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였죠? 자, 그러면은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에 또 다른 플러스 전화를 놔. 얘가 질량이 m이야. 입자는 다 질량이 있어. 그리고 전하량은 q예요. 이 입자가, 이 플러스 전하 입자가. 그럼 얘가 전기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전기장이 있으면 전기력을 받는 거야. 지금 전기력선이 있으니까 전기장이 있는 거지? 어느 쪽으로 받을까? 얘가 얘를 밀어내지? 얘는 얘를 잡아당기지? 근데 어떤 게 커? 밀어내는 게 커? 잡아당기는 게 커? 그럼 R자이면 왼쪽으로 받아? 오른쪽으로 받아? 왼쪽으로. 그럼 RF는 어떻게 쓸 수 있어? M? A라고 쓸 수가 있죠? 근데 전기력은 전기 V니까 Q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또. 오케이? 그러면은 MA는 Q이라는 식이 나와. 근데 이 질량은 변해야 안 변해? 안 변하고 일정하고. 이 Q가 뭔데? 전하량. 변해 안 변해? 얘가 막 이동하면 전하량이 막 깎여? 아니요. 얘도 일정하다. 그럼 즉 이 전기 장값에 따라서 뭐가 변하는 거야? 각도가 변한다. 근데 지금 전기장이 이쪽으로 갈수록 더 세지니 약해지니? 세져? 약해져? 왼쪽으로 갈수록 약해지지. 왜? 전기력선의 밀도가 커져 작아져? 작아지잖아. 전하 주변일수록 전하에 가까울수록 전기력선의 밀도가 크고 멀어질수록 전기력선의 밀도가 듬성듬성해지지? 갈수록 전기량이 작으니까 가속도도 작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플러스로 대전된 판이 있고 밑에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판이 있어. 그럼 여기 사이에도 전하 주변이니까 뭐가 형성이 돼? 전기장. 그래서 여기다가 전기력선을 그리기 위해서 뭘 갖다 놔? 플러스 전화를 갖다 놔. 근데 이거를 그냥 돌려서 세로로 말고 가로로 보자. 가로로. 여기 플러스 전화, 여기 마이너스 전화. 그럼 플러스 전화에서 나와서 전기량은 어디로 가? 마이너스 전화로.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다가 얘네처럼 플러스 전화를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플러스 전화는 얘를 밀어내죠. 오른쪽으로. 이 마이너스 전화는 이 플러스 전화를 잡아당기지. R자임을 받는단 말이야. RF는 얘가 질량이 M이고 전하량이 Q일 때 RF는 MA라고 쓸 수가 있어. 맞아? 그 다음에 전기력은 Q2라고 쓸 수가 있죠. 아까랑 똑같은 식이 나와. 그래서 MA는 Q인데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이 Q 전하량 변해 안 변해? 똑같이 전기장에 따라서 각값이 변하지. 근데 지금 전기장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갈수록 전기력선이 듬성듬성해지니까 전기장이 약해졌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균일한 전기장이라고 했었잖아. 이 전기장이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같아 다 달라. 얘도 일정하다. 그럼 얘도 일정하다.
그러니까 얘가 A가 일정하면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무슨 가속도? 근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런 문제 풀 수 있겠니? 너무 당연한 거야. 전기력선이 밀도가 변하면은 전기력이 변하니까 당연히 가속도가 변하겠지? 근데 전기력선이 균이라면은 전기장이 균이라면 그냥 가속도도 일정하다 라고 기억을 하면 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뭐 그런 느낌이랄까. 쫙 줄지어진 어떤 전기장을 가면 그대로 등가속도로 하지만 이게 뭐 이게 균일하지 않은 이렇게 밀도가 변하는 데를 가면은 빨라졌다 느려졌다 등가속도로 하잖아요. 자, 오늘은 두 가지 할 건데 첫 번째로 정전기 유도, 두 번째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할 거야. 113페이지로 갑시다. 한번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가 시험에 나오면 실험으로 항상 나와. 뭘로 나온다고? 실험. 별표 3개. 정전기라는 건 이제 멈춰있는 전기를 유도한다는 거야, 유도. 이렇게 유도하는 거야, 정전기. 어떻게 유도하는지 봅시다. 우선은 실험을 소개해볼게. 여기에 대전되지 않은 금속부가 있어요. A. 어디 했을까? 밑에 했을까? 안에는 내가 뭘 그려요? B. 서로 지금 붙어 있는 거야. 우리 얘네 둘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부. 대전되지 않았으니까 A, B는 무슨 성을 띄어? 중성을 띄어. 사실 중성이라는 건 전하가 없는 걸까 전하가 있는데 플러스 양과 마이너스 양이 같은 걸까? 양이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줄게. 중성인데 중성이라고 쓰고 둘 다 중성인데 얘가 플러스 2개 있으면 얘도 마이너스 2개 있고 이렇게 그럼 얘도 중성이 되고 얘도 플러스 2개 있으면 마이너스도 몇 개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상태야? 중성 상태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절연체 이렇게 절연체 여기 이렇게 세 번은 이게 대전되지 않은 금속구는 그냥 놓으면 굴러가잖아. 그래서 여기다 받쳐놓는 거야. 근데 얘는 전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절연체로 만든 거야. 그러면 전기가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겠죠? 밑으로 빠져나가 못 빠져나가? 못 빠져나간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실험을 하냐면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요.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 그 대신 중요한 거는 가까이 가져가서 얘를 딱 접촉했어. 얘다. 그러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금묵자극이라는 가정성 알아요? 하여튼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이런 거야. 왜냐면 물드니까. 그럼 얘도 지금 마이너스가 딱 닿았잖아. 그럼 얘가 중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변할까?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 우리 원자 모형을 보면 가운데 뭐가 있어? 비니야 뒤로 나가. 엎드리면 이제 다 뒤로 나가. 자든 돌든지 안 돌든지 엎드리면 다 뒤로 나갑니다.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뭐가 돌고 있니? 전자. 어떤 게 더 가벼울 것 같아? 전자가 더 가벼워. 그러니까 이동하는 건 플러스 전하야 마이너스 전자야?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좀 이동을 해. 그러면은 두 개가 이동해서 여기 하나 주고 여기 하나 줬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지금 중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옆에다 딱 뒀더니 어떻게 변하느냐. 밑에 이 받침대는 생략할게. 자,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하나 가고 마이너스가 하나 갔어. 그럼 얘는 지금 플러스가 2개고 마이너스가 3개니까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를 띄워 마이너스를 띄워.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 마이너스가 되고. 자, B는 B도 플러스 2개 마이너스 3개니까 무슨 소리죠? 마이너스 2개 뜬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접촉되어 있는데 얘를 이게 때
그러면 서로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밀어내니 잡아당김? 밀어낸다. 원래는 중성 상태였는데 이렇게 접촉을 시키면은 A도 마이너스, B도 마이너스가 된다. 대신 원처에 있는 전기를 만들어준 거야. 여기는 전기가 뛰어 안 뛰어? 전기가 뛰어 안 뛰어? 중성이니까 원래 안 됐는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갖다 접촉하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 라는 거야.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 실험이야, 실험. 대전체를 이게 대전체야, 빨간색. 접촉했지? 접촉했다가 다시 떼. 결과적으로 A는 무슨 극을 띄고 A는 무슨 극을 띄어? 음극을 띄지. 음전화. B는 똑같이 음전화. 그러면은 서로 이게 같은 전화니까 밀어내니 잡아내기? 밀어낸다. 무슨요? 자, 그런데 이거는 직접 갖다 댄 거야. 뭐 여자한테 이게 대시를 할 때 직접 들이민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들이밀지 않고 뭐해? 약간 서서히 이렇게 끌어들이잖아. 이게 유도라고 하는 거지. 유도. 누가 잘해? 우리 반에. 언제요? 언제 잘해? 어떻게 끌리고 있어? 살짝 끌어들여요. 살짝 끌어들여? 네. 자, 그런 걸 유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직접 갖다 댄 거야. 아예. 직접 갖다 대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실험은 가까이 가서 직접 접촉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만 가져가. 가까이만. 이거는 원래 상태로 이렇게 다시. 자, 원래 중성 상태야. 둘이 붙여놨어. 그럼 플러스 전화 2개면 여기 마이너스 전화 2개.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 무슨 상태? 중성 상태. 이제 다른 거는 대전체를 가까이만 가져가고 접촉시킨 거야, 안 접촉시킨 거야? 안 접촉시킨 거야. 아까는 접촉시키고 지금 접촉시키지 않은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 마이너스 전화는 이 마이너스 전화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치?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전화가 여기 붙어 있을까 저를 밀려날까? 밀려난단 말이야. 절로 가요. 두 개 다 절로 가. 두 개 다 갔으니까 얘는 없어지지?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중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왼쪽 A부터 보자. 플러스 전화 2개, 마이너스 전화 4개니까 4개, 이거 3개나 그러네. 4개니까 무슨 극을 띄니까? 음극을 띄니 마이너스. 그런데 잘 보니까 아까랑 좀 달라졌어.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없어졌으니까 무슨 극을 띄어? 양극을 띈다. 플러스 전화. 아까랑 같아 달라. 이게 정전기를 뭐 하는 방법이야? 직접 접촉시키지 않고 언제처럼 뭐 하는 거야? 유도하는 거야. 이런 거를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접촉시키지 않은 걸 유도라고 하는 거야. 원래는 중성인데 접촉시키지도 않고도 이렇게 정전기를 만들었다. 정전기를 유도해냈다. 자, 정리해보자. 대전체를 접촉시킨 게 아니라 가까이 가져가는 거야. 가까이 가져가. 그만한 거야. 접촉 X. 그랬더니 A는 무슨 전화를 펴요? 봐봐. 음전화를 펴고 B는 양전화를 핀다. 그 음전화, 양전화는 같은 전화야, 다른 전화야? 다른 전화니까 서로 밀어내 잡아당겨. 그걸 인력이라고 하죠.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게 그래서 시험에 이런 실험 문제가 많이 있어요. 다 실험 문제로 나와요. 자, 요 정도는 이제 할 만한데 조금 이제 어려운 걸 좀 해야 되는데 접지의 개념이 접지. 자, 따라해봐. 접지. 접지는 물체에 뭘 갖다 대는 거야? 손가락 갖다 대는 거야. 그러면 손가락을 갖다 대면 이 손가락은 어디에 지금 닿아 있습니까? 지구에 닿아 있는데 지구는 아주 큰 중성 고체야. 무슨 성?
중성. 그러니까 이 갖다 대는 물체도 무슨 성이 되는 거야? 중성이 되는 거예요. 보자. 이게 되게 중요해. 잘 봐야 돼. 여기다가 지금 손가락을 갖다 댔어요. 근데 뭐랑 연관돼 있어? 손가락이. 뭐랑 연결돼 있어? 지구랑 연결돼 있지. 지구는 아주 큰 무슨 성? 중성이야. 정말 중성이라는 건 전하가 없는 게 아니라 플러스 전하가 100만 개면은 마이너스 전하도 100만 개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이거 아까 이렇게 하자. 여기가 플러스가 2개였고 마이너스가 4개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마이너스로 쓴 거야.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가 2개인 상태였고.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얘는 지금 마이너스 극을 띄지. A는 마이너스 극을 띄지. 왜? 플러스가 2개고 마이너스가 4개니까. 근데 여기다가 지금 뭘 갖다 접촉시켰어? 손가락을 갖다 접촉시켰어. 근데 손가락은 지구에 맞닿아져 있는데 지구는 지금 무슨 성이야? 중성이야. 그러니까 얘도 지금 뭐가 돼? 중성이 된다고. 어떻게 중성이 되냐면 얘가 지금 플러스가 2개고 마이너스가 4개인데 어떻게 하면 중성이 될 수 있을까? 그치, 마이너스 2개가 어디로 가야 될까? 지구로 가야 된다고. 마이너스가 이동한다고. 지구. 그래서 손가락, 이 A에 있는 전자는 손가락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라는 표현을. 그게 문제다. 그래서 무슨 성이 된다? 중성이 된다. 이 접지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B에 갖다 붙여볼게. B에다가 손가락을 갖다 댔어. 근데 손가락은 어디에 닿아져 있습니까? 지구에 닿아져 있는. 지구는 무슨 성이야? 중성이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가 2개 들어갔다고 해서 지구가 중성을 유지하지 못할까?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막 100만 개 있고 여기도 100만 개가 있어. 중성인데. 그럼 맞닿아졌어. 그럼 얘가 지금 무슨 성이 돼야 돼? 손가락을 물체에 대면 물체는 무조건 중성이 돼야 돼. 근데 지금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중성이 되려면 마이너스 2개 마이너스 2개를 지구에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가져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 전화를 2개를 이렇게 가져온다. 이때는 전자가 손가락을 통해서 아까처럼 빠져나간 거야? 손가락을 통해서 들어온 거야? 들어온 거다. 이해할 수 있겠어? 야! 너 나가! 내가 왜 이렇게 소리 질리냐면 요새 예준이가 연속 시리즈로 3번 3시간 다 저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돼, 안 돼? 단장이 나가. 왜냐면 이거 이해하기 딴 데 가서 이해하기 힘들어. 지금 이해하지. 이러고 있다가 그냥 틀리는 거야. 정리하자. 지워도 돼요? 네. 선생님 바닥에 발이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안 나와. 그리고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 실험.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기, 사람 몸도 중성이야. 근데 2개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중성 마이너스 전화를 바뀌지 않거든.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긴 해요. 뭐? 사람이 운전화 뛰면 어떻게 돼요? 음주가 뛰면은 머리카락 써요. 그런 그림 사진 보지 않았어? 머리카락 쭉쭉쭉쭉. 뭔가 번개 찌 튀면 여기 쫙 뻗치잖아. 왜냐면 만약에 마이너스 전화가 들어왔다고 쳐. 그러면은 내가 마이너스 전화를 대전되지. 그럼 마이너스 전화끼리는 서로 밀어내 안 밀어내? 근데 손가락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잖아. 얘 질량 자체가 너무 크니까. 근데 머리카락은 가볍잖아. 그러니까 뻗친다고. 서로 밀어내는 거지. 그럼 플러스는요? 플러스 마찬가지. 서로 만약에 마이너스가 빠져나가 내가 플러스가 되면은 아무튼 플러스밖에 없으니까 걔네도 서로 밀어내고 뻗치게 돼. 그 그림 없나? 교과서에? 있나 보다. 어디 있나? 없나?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얘 앞에 정도 있지 않을까? 여기 있다. 105쪽. 105쪽. 그림 제가 생각하지. 작년에는 제주도 수학여행 갔을 때 번개 체험관을 갔었어. 그래서 애들 저거 한 번씩 다 만져봤거든. 저끼리 잡아주세요. 어? 어디 보여? 105쪽에.
저걸 뭐라 그러더라? 내가 새 것을 말고 뭐라고 하더라? 단계. 까먹었어.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정리. 손가락을 그림을 지워버렸네. A에 접촉해. A는 아까 마이너스 전화를 띄었지. 근데 중성이 되려면 마이너스 전화가 집으로 손가락을 빠져나가야 돼, 들어와야 돼. 맞아. 그렇지. 그거 정리하는 거야. 그게 문제 나온다고. 딱 그렇게 나와. 전자가 손가락을 통해 들어온다, 빠져나간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무슨 성이 된다? 중성이 된다. 반대로 손가락을 B에 접촉. 빨리 쓰고 싶다. 그러면 전자가 손가락을 통해 들어온다, 빠져나간다. 들어온다. 무슨 성을 띈다? 아무튼 손가락을 물체에 대면은 그 물체는 무슨 성을 띄어? 중성을 띄는데 문제에서는 뭐 중성을 띈다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자가 손가락을 통해 들어오느냐 빠져나가냐를 묻는다. 그러니까 들어오는지 빠져나가는지, 마이너스 전하가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지, 이게 중요하고. 자, 마지막으로 부도체. 부도체를 다른 말로 무슨 체라고 해요? 절연체. 빨간색으로 쓸까? 중요하니까. 부도체는 절연체라고 하는데, 이 물체.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잖아. 부도체는 안이 붙자니까 잘 안 통해.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잘 들어야 돼. 이 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무슨 전자라고 할까? 자유전자. 그러니까 전자가 막 이동하고 들어오거나 막 이러는데,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 그냥 분자로만 존재해, 분자. 근데 분자가, 물 분자도 너네 배웠겠지만 H2O 어디가 부분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띄고 여기가 플러스 띄는 거 알지? 배웠니? 이런 거? 그래서 물은 극성이다. 안 배웠니? 아무튼 이게 분자는 극을 띄어요, 극을. 여기 물이라고 할게. 물은 산소 쪽이 마이너스, 수소 쪽이 플러스. 이런 식으로. 물은 도체야, 부도체야? 부도체예요. 하여튼 뭐 이렇게 막 마구잡이도 있겠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만 가져가, 가까이만.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얘도 싫어하고, 얘도 싫어하고, 얘도 싫어해. 근데 마이너스가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얘가 좋아, 싫어? 싫으니까 휙 돌아간단 말이야. 이 분자 자체가 회전을 해. 그러지 않겠니? 그래서 어떻게 배열이 되냐면, 여기 마구잡이로 있던 분자들이 이런 식으로 배열해. 내가 두 개만 그릴게, 그냥.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배열을 해서 여기는 플러스를 띨까 마이너스를 띨까? 이게 거.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자, 여기는 얘를 그나마 좋아하는 게 플러스니까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싫어하니까 이쪽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가운데만 보면, 여기 잘 봐. 가운데만 보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니까 중성이지. 여기도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중성이죠. 중성이지. 근데 끝에 머리만 보면 여기는 무슨 극을 띄어? 플러스 극을 띄고 여기는 마이너스 극을 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물 같은 경우에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물이 끌려올까 안 끌려올까? 끌려와. 얘 마이너스가 이 플러스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전자가 여기서 일로 막 이동하고 뭐 그렇게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냥 분자 자체가 이렇게 뭐라고 회전해서 극을 띄게 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전 분극이라고. 따라해봐. 유전 분극. 그러니까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유전 분극이 일어난다. 부도체의 종류에서는 다 유전 분극이 일어난다. 이걸 기억하는 거. 유전 분극. 이 말 중요해. 다시 한번 따라해. 유전 분극. 도체에서 유전 분극이야, 부도체에서 유전 분극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유전 사실은 부도체 이름이 많아. 부도체를 절연체라고도 하고 유전체라고도 해요. 근데 얘가 분리되어서 극을 띈다라는 뜻이지. 원래는 중성 상태였지만 이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이 마이너스 싫어하는 분자의 마이너스 부분이 저쪽으로 휘리릭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그래서 부분적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를 띄는 현상을 유전 무슨 극? 분극이라고 한다. 야 졸리면 뒤로 나가. 별표 3개. 완전 이거 시험에 잘 나와. 다음 주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여러분들 보고. 어떻게 나와요? 딱 그렇게 나와. 이 물체가 예를 들어서 나무다. 나무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간다. 그럼 나무의 이쪽 부분, 이거 A, B 이렇게 나와. A 부분은 무슨 극을 띠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어. 플러스를 띈다. B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현상을 유전 분극이라 한다. 이렇게 보기에 나온다. 근데 얘는 전자가 이동하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도 해. B가 마이너스 그걸 띄는데 이거는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도체는 전자가 직접 이동하는 거지만 이 부도체 같은 경우는 분자가 이렇게 휘리릭 도는 거지 전자가 직접 이동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유전 분극인데 얘는 중요한 게 전자가 이동하는 거다, 이동하지 않는 거다. 이동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 중요해.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해, 진짜. 완전 별표 3개잖아. 그리고 검전기는 다음에 모의고사 끝나고 알려줘. 검전기는 설명하려면 한 30분 걸리는데 그게 모의고사에 안 나오길 바랄 뿐이야. 자, 정리. 자, 부도체 하면은 무슨 극? 유전 분극을 생각해. 부도체 하면 무슨 극? 유전 분극. 얘 전자 이동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야, 뭐 재밌는 얘기 없냐? 또 졸았어? 어? 승권아, 왜 햄버거 현우만 사줬어? 맞아. 자, 120쪽. 120쪽. 졸리면 나가. 졸리면 나가라고. 흰색 분필이 없어졌어. 저기 있다. 어디? 의자 밑에. 얘들아, 무슨 이야기? 수업 시간 재밌는 얘기? 원대가 유혹하는 방법 알려줘. 어떻게 해? 저한테 원재가 깨게 해주는데 원재야 어떻게 유혹해요? 해본 적이 없어. 눈웃음을 잘해야 돼. 내장탕 먹는다고? 눈웃음을 잘해야 돼. 아 눈웃음을 잘해야 돼? 나 눈웃음 잘 못 치는다 진짜. 그래서 수연이가 반했구나. 뭐라고 얘들아? 그래서 수연이가 반했대요. 수연아 반했어? 자 120쪽 재민이 얘기했죠 방금. 재밌어. 뒤로 나가. 해서 핵심 용어 주제 120페이지다. 전류해야 합니다. 아 어쩐지 여기 컴컴하더니 갔다 와. 시험 문제 한 문제 놓칠 거야. 전류 얘기하는 책. 야 공부의 기본은 수업 시간이야. 수업 시간 줄면 공부를 못하는 거야. 진짜 선생님 고등학교 때 딱 수업에서 조는 애가 딱 한 명 있었거든. 그럼 걔는 공부를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했어. 근데 잘했어.
근데 그런 거는 내가 진짜 살면서 개 하나 처음 봤어. 처음. 초중고 다 하면서 사는 애가 공부를 잘하는 거를 딱 처음 봤어. 걔의 이름이 김선범이었거든. 그래서 별명은 깁이었어. 깁. 김선범. 깁이랬어. 맨날 이러고 있어. 근데 공부 잘해. 왜냐면 집에 가서 맨날 밤새 공부하고 아침 자는 거야. 선생님들 수업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싸가지가 더럽게 없어. 그래서 일본 공대를 갔어요. 형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한국이 싫어요. 어? 아 약간은 그 특이한 케이스, 특이한 그 뭐야 성격이야. 특이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업 안 들면은 좀 쫄리잖아. 뭘 낼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냥 지가 알아서 스스로 공부해서 그냥 내신도 잘 보고 수능도 잘 보고 갔어요. 근데 얘 빼고는 다 수업 잘 들었어. 나머지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잘 들었어. 자 봅시다. 자,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세 가지. 직선 도선, 원형 도선, 마지막으로 솔레노이드. 이거 오늘 다 해야 돼. 그래야 모의고사 진도 맞출 수 있어요. 자, 빨리 나가자 그러니까. 알아두기. 첫 번째, 알아두기에서 용어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류.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얘들아, 자기장 하면은 보통 어디 주변에 자기장 생기냐? 머리를 굴려! 그치, 자석. 근데 뭐 자석 말고도 뭐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전류에 의해서. 그게 이제 핵심 주제야. 자, 전류는 어떤 기호를 쓰냐? 누가 말했어? 승명이. 전류의 기호는 I야. 단위는 뭐라고 쓸까? A라고 쓰고 읽을 때는 암페어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따라해봐. 암페어. 자, 전류의 기호는 뭐라고 쓰고? I라고 쓰고. 단위는 뭐라고 쓰고? A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암페어라고 쓰고. 자, 전류는 뭐라고 쓰고? I. 단위는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좋아. 자기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자기장도 준비해. 자기장도 기호가 있어요. 뭐라고 쓸까? 의외야. B라고 써. 비오 사바르트가 이제 자기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법칙을 만들어가지고 비오 사바르트 프랑스 물리학자에 따라 B. 단위는 T. 이것도 사람 이름이야. 테슬라. 에디슨 아니? 네. 에디슨이랑 테슬라랑 싸웠어. 전기 갔다가 누가 이겼게? 땡. 테슬라가 이겼어요. 그래서 현재에서도 테슬라의 어떤 그 교류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단위는 잘 안 나와. 근데 이거 전류의 단위 암페어랑 이건 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 지난 시간에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력선의 방향, 전기력선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 다 똑같았지? 얘도 자기장의 방향은 뭐의 방향이랑 똑같냐? 자기력의 방향과 같다. 얘들아, 막대 자석이 있어. 전기에는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가 있듯이 이 자석에는 무슨 극이 있어? N극, S극이 있단 말이야. 근데 주변에 자기장 보여, 안 보여? 자석 여기 있어. 자기장 보여,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자기장의 방향 알 수 있어? 그 철거. 야, 전기장의 방향은 전화 주변에 뭘 갖다 놔? 플러스 전화. 이거 중요해. 전화 주변에 뭘 갖다 놔? 플러스 전화를 갖다 놓고 이 플러스 전화가 움직이는 방향에 연속적으로 이은선을 전기력선이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 자기력선 있어, 없어? 있어요. 자기장 나타내려고 자기력선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릴까? 안 찍을거. 그렇지. 뭘 갖다 놔? 뭘 갖다 놔? 나침반에 갖다 놔. 이거 1학년 때 배운 건데. 뭘 갖다 놓는다고? 주변에 뭘 갖다 놔? 나침반을 갖다 놔. 나침반을. 그래서 나침반에 얘들아, 이거 몇 명한테 말했는데 수업 시간에 집중이 안 돼. 그럼 어디 볼까? 선생님 눈. 선생님 눈을 봐요. 선생님 눈을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 눈을 보아 항상. 나침반에 N극이 가르치면 N극의 별표. N극을 자침이라고 해요. 나래봐 자침. 그게 무슨 극이다? 나침반의 N극이다. 이 가르치는 방향이다. 자, 이렇게 자습줄에 나침반을 놓으면은 N극이 이렇게 움직여.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 얘네 이쪽으로, 얘네 이쪽으로, 얘네 이쪽으로 배열을 해. 이쪽으로. 어떻게 할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럼 이걸 연속적으로 이은 선이 바로 자기력선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N극에서 나와서 어느 쪽으로 돌아가? S극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많이 들어갔을 거야. 여기서도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이게 나침반 자기력선의 방향이다. 눈은 자기장의 방향이다.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나침반에 무슨 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자, 그 다음에 막대자석. 방금 했듯이 막대자석은 N극과 S극이 있죠.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 대신에. 야, 그러면은 자기력선은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잖아. 근데 요 자석 내부에도 자기장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석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이야. 이렇게 그려보면 돼요. N극에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내부에서는 이렇게. 자기력선의 길이. 야, 여기 전화 주변에 전기력선의 밀도가 여기 가까운 곳이 높아, 멀리 있는 곳이 높아? 가까운 곳. 그럼 여기 전기력이 여기가 1번 지점이 클까, 2번 지점이 클까? 1번. 그럼 전기장의 세기도 1번 지점이 클까, 2번 지점이 클까? 1번. 마찬가지야. 이 자기력선의 밀도가 클수록 자기력이 세겠지? 가장 센 데가 어디야? 입구. 딱 나오는데. 여기서는 요 조그만 공간에 3개 들어가는데 얘는 3개를 하려면 이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자기력선의 밀도에 따라서 자기장 값이 변하다. 그러니까는 1번 지점에 자기력이 센 거야, 2번 지점에 자기력이 센 거야. 1번. 똑같은 거야. 전기장이랑. 그래서 자기력선의 밀도에 따라서 자기장이 이해한다.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본격적으로 124페이지 직선도서.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이거 다 시험 문제야. 자, 앞에 보세요. 여기 판이 있어요. 책상이야. 이거 1항이 돼 있는데 여기에 구멍을 뚫어. 뚫어서 직선 도선을 딱 꼽아. 그 다음에 도선에는 뭐가 흘러야 돼? 전류를 흘려 보내주는 거야. 자, 처음에는 이쪽 방향, A 방향이라고 할까? 그러면 주변에 뭐가 형성될까? 전류 주변.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그거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주변에 뭘 갖다 놔? 철가루. 철가루 또는 철가루 갖다 놓으면 철가루가 갖다 놓으면 배열을 하는데 방향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뭘 갖다 놔? 나침반에 갖다 놓는다고. 자기장은 자기력선의 방향은 나침반에 갖다 놓아서 알 수 있다. 근데 나침반을 이렇게 갖다 놨더니 어떤 모양으로 형성되냐면 이렇게 나침반이 이렇게 N극이 이쪽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모양의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원, 동심원. 따라가 동심원. 동그란 원이라는 거야. 동그란 원의 형태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근데 그 방향은 나침반의 무슨 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대답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시계 방향이다. 근데 반대로 B 방향으로 아래로 흘려보내주는 게 아니라 위로 흘려보내줘서 B 방향으로. 그랬더니 나침반이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앙페르라는 사람이 이걸 법칙을 만들었어. 오른 나사 법칙이라고 해서 오른 들어보세요. 오른. 그래서 이 엄지 손가락이 마디가 짧잖아. 그러니까 얘가 전류야. 그리고 여기는 마디가 다 길잖아. 손가락이 길잖아. 그러니까 얘가 자기장. 글자 수가 얘는 2개, 얘는 3개. 얘가 전류, 얘가 자기장. 그래서 이렇게 휘감는 거야. 자, 그러면은 다 따라해봐. 손가락 오른손 들어. 오른손. 자, 그러면은 지금 전류가 A라면 밑으로 흐르니까 다 이렇게 해봐. 우 해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어느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고. 아니면 반대로 위로 흘러. 반시계. 그러면 반시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와. 자, A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전류가 밑으로 흘렀을 때 A 지점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쪽이냐? 해볼까? 이렇게 하니까 이쪽 방향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쪽 방향이다. 여기서는 왼쪽 방향이다. 이렇게 나온다. 접선 방향. 자, 오늘 조금 더 심화해가지고 이거를 체크해보자. 도선을 이제 칠판으로 이렇게 꼽는 거예요. 여기 봐. 도선을 칠판으로 꼽아. 그리고 전류를 저 안에서 칠판 안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흘릴 거야. 그 나오는 걸 이렇게 동그라미에 표시해. 들어가는 거는 X라고 표시해. 이거 어떤 모양 같아? 나사? 선생님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선생님이 이거 똥꼬라 그랬어. 똥꼬는 들어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좀 더럽니? 저기 뭐야, 현우야, 너 똥꼬가 들어가 있어? 나와 있어? 아, 쌤, 이걸 왜 물어봐요? 배꼽을 해주세요, 배꼽. 아니, 똥꼬로만 배웠으니까 똥꼬라고. 저는 그러면 야, 똥꼬가 튀어나와 있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파요. 아파요. 그거 뭐라 그래? 치즈. 치즈. 그러니까 보통 사람 똥꼬에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전류가 들어가는 거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치질이야. 그려줘? 네? 자, 이렇게 똥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전류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잖아. 아이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근데 지금은 저 안에서 전류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전선이 딱 꽂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공간 지각 능력이 좀 필요한데 잘 할 수 있는지 보자. 주변에 뭐가 생겨? 주변에 뭐가 생길까? 자기장이 생겨. 그러면 이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보려면은 뭘 갖다 놔야 돼? 주변에? 나침반이 갖다 놓는 거야. 그런데 이거 사방이잖아.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무슨 쪽이냐? 동. 여기 남쪽이죠? 근데 보통 나침반에서 N극이 가리키는 거는 북쪽을 가리키는 거야? 남쪽을 가리키는 거야? 남쪽. 형균아! 선생님 눈을 봐. 야, 집중 안 되는 사람 선생님 눈 봐야 돼. 야, 나침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이야, 남쪽이야? 북쪽. 북쪽이야, 북쪽. 북쪽. 북쪽이 이렇게 가리키는 북쪽. 이렇게. 자, 근데 전류를 지금 도선에 흘려보내주고 있어.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그러면은 얘가 전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장은 어느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쪽에서 전류의 자기장의 방향도 여기겠지. 그러면은 이 자침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원래도 여기였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이쪽이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 잘 생각해봐.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쪽에 다시 말놨어. 그러면은 전류를 흘려보내주기 전에는 N극은 북쪽을 향하지. 네. 근데 전류를 이제 흘려보내줬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는 무슨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여기는 이 지점은 이 지점이 아니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겠지. 자기장을 받겠지. 그러면은 이거는 지구에 의한 자기장이고 아까 이렇게 앵글을 가리키는 건 지구에 의한 자기장이고 얘는 노란색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잖아. 그지? 그럼 얘랑 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뒤틀려져요. 나침반. 이게 세타였어요. 다시 저거 확대해서 그러면 원래는 지구에 의한 자기장은
나침반의 N극이 북쪽으로 밝히는 방향인데 전류를 흘려보내줬더니 이 방향에서 반시계 방위가 적선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근데 요거랑 요거랑 합해서 나침반이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요거의 합력을 구하면 이렇게 원래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요 노란색에서 이만큼 틀어진다는 얘기. 할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완전 시험이 잘 나와. 할 수 있겠어? 네. 기철이 알겠어? 네. 가봐. 야, 그러면 문제. 여기 전류의 세기를 더 세게 해줬어. 그러면은 이 노란색이 더 커지겠지? 빨간색은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작게 그릴게. 그러면 이 세타 크기는 커질까 작아져? 커져요.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세타가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게 문제 나와. 자, 정리. 이렇게. 네, 다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빨리. 자, 아까 그 그림에서 전류가 A 방향일 때는 자기장은 무슨 식의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전류가 삘 때는 야, 정찰요? 요새 수업하기 힘들지? 자,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분명히 이게 모의고사는 이런 게 나와요. 지구 자기장을 고려하는 거야. 함께 전류의 자기장과 지구 자기장을 함께 고려. 그러면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뭘 합해야 돼? 지구 자기장을 뭐 해야 돼? 합해야 된다. 아까 합했잖아. 이게 지구에 의한 자기장이고 노란색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타 했잖아. 근데 전류가 더 세지면 세타가 이렇게 한다고. 합해야 된다. 이거 별표 3개. 할 수 있겠지? 뭐 끝이야. 지금 3개 했는데 하나 했잖아. 오늘 3개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는데. 뭘 해야 돼 지금? 라이브 남았어. 채우기. 2분 남았어. 다음 시간 채우기. 왜 맞춰야 근데 되는데? 오늘 화작 시간도 빼요. 나쁘지 않은 선생님 거 나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수업하기 위해서 힘들지? 이거밖에 안 했는데? 진짜요? 다른 반도 맞추고 있어. 시위하시면 돼. 1분 남았어요. 자, 그럼 정리할 게 없네. 다 지워가지고. 힘을 내 시위야. 야, 진짜 중요한 거 안 했구나. 바보다, 바보. 이거 하나만 쓰자.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어. 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셀인데 요 B 전류가 세지면 이 자기장은 아까 도선 주변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류가 세지면 세질수록 주변에 만드는 자기장이 세지겠지? 네. 이 전류 값에 뭐 할까? 1에. 근데 멀면 멀수록 전류가 주변에 만들어지니까 멀면 멀수록 이 자기장의 값은 1, 2, 3번 중에 3번 지점이 제일 약하겠지? 그러니까 R에 반비례하는 거야. 이 R은 도선으로부터의 뭐야? 거리. 와. 그런데 여기 이제 비례상수 K가 있는데 K는 별로 안 중요해. 그 문제가 잘 나온다. 요 전류의 세게 하면은 여기에서 자기장 값이 세진다. 이런 게 나온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자기장의 값은 약해진다. 이렇게 문제 나와요. 네. 자, 아무튼 수고했다. 이렇게 돌리는 거야? 나가게. 뚜껑이 없어서 아, 내가 새벽 2시에 잤어. 언제가 실고 뭘까? 아이고 이거 그러면 안 돼. 나 네.
윤석 얘기 났어? 앉아있기 싫어. 대한이. 네. 쌤 저희만 시험 바뀐 거 있었어요? 아 있다 미안. 아 미안해. 나 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2교시 화학. 3교시 가체육. 다행이다. 와 씨. 좋은 거야? 아 지금 이유식이 뭐라고? 야안 물어봤지.